견우와 직녀. 옛날 하늘나라 옥황상제에게는 마음씨도 곱고 얼굴도 무척이나 어여쁜 직녀라는 딸이 있었어요. 직녀는 배를 잘 짜서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어찌나 촘촘하고 튼튼하게 짜는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직녀의 솜씨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손도 빠르고 매우 부지런해서 옥황상제도 하늘나라의 선녀들도 입을 모아 칭찬할 정도였어요. 딸각딸각 달각달각 직녀의 배틀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어요. 직녀님, 잠시만 쉬었다 하세요. 그러다 몸에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하늘나라 선녀들이 찾아와 걱정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조금도 힘들지 않아요. 직녀는 여전히 배틀을 멈추지 않고 말했어요. 그러자 선녀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니 곁에 앉아 새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직녀님, 옥황상제님께서 직녀님의 배필을 찾고 계시는 거 아세요? 직녀님도 나이가 찼으니 늠름하고 잘생긴 멋진 신랑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직녀님은 어떤 신랑감이 좋아요? 저희한테만 살짝 말해보세요. 선녀들의 말에 직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팔그레해졌어요. 매일 배만 짜느라 신랑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뒤 봄꽃 향기가 살랑살랑 온 하늘을 뒤덮자 선녀들이 또 호들갑을 떨며 직녀를 찾아왔어요. 직녀님! 직녀님, 우리랑 들판으로 산책 나가요. 이런 날 집에만 있는다면 저 봄꽃들이 토라질지도 몰라요. 배 짜는 건 잠시 멈추고 어서 나오세요. 직녀는 선녀들의 재촉에 못 이겨 오래간만에 산책을 나섰어요. 들판에는 붉은 꽃, 노란 꽃, 큰 꽃, 작은 꽃, 웃는 꽃, 수줍은 꽃, 온갖 꽃들이 고개를 내밀고서 봄 햇살을 담뿍 끌어안고 있었어요. 곱기도 해라. 마지못해 따라 나섰던 직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무 하는 소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직녀와 선녀들은 깜짝 놀라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들판에 있는 나지막한 언덕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직녀와 선녀들이 언덕 위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늠름하고 잘생긴 한 목동이 소를 치고 있었어요. 목동의 이름은 견우였어요. 견우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옥황상제도 무척 아끼는 목동이었어요. 어머나, 견우님이잖아. 정말 언제 봐도 의젓하고 멋져요. 선녀들이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늘 집안에서 배만 짜던 직녀는 견우를 처음 보았어요. 잘생긴 견우를 보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쿵쿵 뛰고 얼굴까지 빨개지고 말았어요. 선녀들은 그런 직녀를 보고는 웃음을 터뜨리며 놀렸어요. 어머나, 직녀님, 혹시 견우님한테 반하신 거 아니에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나, 아니에요. 직녀의 얼굴은 더욱 새빨개지고 말았어요. 그때 한가롭게 소를 치고 있던 견우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언덕 쪽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리고 들에 핀 봄 꽃들보다 몇 배나 아리따운 직녀를 보았지요.
저 고운 여인은 누구지? 견우도 직녀를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날이 저물고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직녀의 얼굴을 떠올릴 정도로 말이에요. 다음 날 옥황상제가 직녀를 불러 물었어요. 직녀야, 어제 선녀들과 들판에 나갔느냐? 네, 아바마마. 선녀들과 꽃 구경을 갔사옵니다. 직녀의 대답에 옥황상제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어요. 꽃 구경만 했더냐? 듣자 하니 네가 들판에서 소를 치는 목동을 보고 반하였다는데 참말이냐? 옥황상제의 말에 직녀는 또다시 얼굴이 홍시처럼 빨갛게 물들고 말았어요. 네? 제가요? 아니에요, 아바마마. 직녀는 말까지 더듬으며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어요. 옥황상제는 수줍어하는 직녀를 더욱 놀렸어요. 그래, 그렇다면 네 배필은 다른 데서 찾아야겠구나. 내가 들판에서 만난 목동이 마음에 든다 하면 짝으로 삼아주려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구나. 견우님을 제 배필러요? 그래. 하지만 싫다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아바마마 소녀는 견우님이 싫은 게 아니라 그저 부끄러워서. 직녀는 옥황상제가 다른 배필을 찾겠다고 하자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사실 옥황상제는 선녀들로부터 어제 있었던 일을 듣고 직녀의 마음을 직접 확인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수줍은 직녀가 속마음을 꺼내놓지 못하자 일부러 놀려주려고 말을 빙빙 돌린 것이죠. 그래, 그럼 너도 견우가 마음에 든다는 말이냐? 그럼 오늘 내가 견우를 불러 너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 직접 물어볼 테니 물러가서 기다리도록 하여라. 옥황상제는 곧바로 견우를 불러 직녀와 혼인할 마음이 있는지 물었어요. 견우는 어제 들판에서 보았던 아리따운 하늘 선녀가 직녀임을 알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상제님, 어제 직녀님을 본 뒤로 저 또한 줄곧 직녀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직녀님과 혼인을 시켜주신다니 정말 꿈만 같은 일입니다. 옥황상제는 견우와 직녀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좋은 날에 혼인 날짜를 잡고 성대한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하늘에서 가장 어여쁜 직녀와 하늘에서 가장 늠름한 견우가 신랑 각시로 나란히 서자 그보다 아름다운 조화가 없었어요. 견우님 옆에 직녀님이 계시니 한 폭의 그림 같다. 정말 멋진 한 쌍 아니니? 혼인잔치에 모인 이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어요. 옥황상제도 흐뭇하게 웃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지요. 혼인을 한 뒤 견우와 직녀는 하늘 궁궐에서 하루하루 꿈 같은 시간을 보내었어요. 서로의 얼굴만 보아도 웃음이 나고 말소리만 들어도 아름다운 노랫소리 같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소를 치는 일도 배를 짜는 일도 뒷전이었어요. 어제는 어찌된 일인지 소들이 외양간에 하루 종일 있었던걸요. 견우님이 소를 들판에 풀어두는 걸 깜빡하신 모양이에요. 직녀님도 요새는 배 짜는 일에
통 마음이 없나 봐요. 배틀 돌아가는 소리 들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직녀님께 며칠 전에 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이러다 옥황상제님이 아시면 크게 혼나실 텐데 걱정이에요. 하늘나라 식구들도 두 사람에 대해 속닥속닥 뒷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견우와 직녀는 옥황상제에게 불려갔어요. 옥황상제는 몹시 화가 난 채로 두 사람을 맞았어요. 너희가 혼인식을 올리고 난 뒤부터 놀러 다니기만 바쁘다고 들었느니라. 혼인 전에는 소치고 배짜는 일에 누구보다 부지런하던 너희가 이렇듯 게으른 모습을 보이다니 정말 실망스럽구나. 서로 다정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지만 각자 해야 할 일에 게으름을 부린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결코 좋은 본이 안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예전처럼 부지런하게 일하도록 하여라. 옥황상제는 화를 누그러뜨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두 사람을 타일렀어요. 견우와 직녀는 옥황상제 앞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그러겠노라 약속하고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산으로 들러 쏘다니고 들판 한가득 피어있는 꽃송이들 속에서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며칠 뒤 견우와 직녀가 나무 그늘에 앉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판에 풀어놨던 소가 대궐까지 들어가 옥황상제가 아끼는 꽃밭을 엉망으로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아니, 저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소가 어떻게 대궐에 들어왔단 말이냐? 옥황상제는 노발대발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당장 견우와 직녀를 불러오너라. 견우와 직녀는 겁먹은 얼굴로 옥황상제 앞으로 불려왔어요. 내가 며칠 전 그토록 좋게 타일렀건만 오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놀기에 바빴던 모양이구나. 너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바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견우의 손은 내 꽃밭을 망가뜨리고 직녀의 배틀에는 먼지만 잔뜩 쌓였구나.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너희 둘을 혼인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옥황상제의 불호령에 견우와 직녀는 얼른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옥황상제는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기 싫다. 너희 두 사람은 더 이상 하늘 궁궐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게으름을 부린 벌로 너희 두 사람의 부부의 인연도 오늘로 끝이다. 견우는 동쪽 하늘 끝으로 가고 직녀는 서쪽 하늘 끝으로 가서 떨어져 살아라. 아바마마, 잘못했습니다. 견우님과 저를 떼어놓지 마세요. 저는 견우님과 헤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아바마마, 소녀의 간청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직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어요. 견우도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다급한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상제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상제님이 아끼시는 꽃밭을 망가뜨렸으니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직녀님과 헤어지라는 명은 거두어 주십시오. 옥황상제는 두 사람의 간청에도 화를 거두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산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동쪽 하늘과 서쪽 하늘로 생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견우님, 직녀님. 견우와 직녀는 떼어지지 않는 걸음을 힘겹게 떼었어요. 한 걸음 걷고 뒤돌아보고 또 한 걸음 걷고 뒤돌아보고 구말리 하늘 끝으로 쫓겨가는 걸음걸음마다 눈물방울을 떨어뜨렸어요. 동쪽 하늘 끝으로 쫓겨온 견우는 다시 소치는 일을 맡았어요. 하지만 하루 온종일 헤어진 직녀를 생각하느라 마음을 통 잡을 수가 없었어요. 서쪽 하늘 끝으로 쫓겨온 직녀도 배틀을 앞에 놓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동쪽 하늘 끝에 있는 견우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향해 고개를 길게 빼고 서로를 몹시 그리워했어요. 한편 옥황상제는 사랑하는 견우와 직녀를 강제로 떨어뜨려 놓은 게 마음에 걸렸어요. 두 사람이 동쪽 하늘과 서쪽 하늘에서 일을 열심히 하기는커녕 서로를 그리워하느라 매일 눈물을 흘린다는 소식을 듣고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신하들도 옥황상제에게 off드려 간청을 했어요. 상제님, 견우와 직녀에게 내리신 벌이 너무 가혹한 듯 합니다. 상제께서 예전에 두 사람의 재주를 매우 아끼신 것을 기억하시고 두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신하들의 간청에 옥황상제도 마음이 약해져 다시 명을 내렸어요. 좋다.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7월 칠성날에 은하수에서 만나는 것을 허락하노라.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7월 칠성날까지는 부지런히 맡은 일을 하라고 전하라. 견우와 직녀는 1년에 단 한 번뿐이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매우 기뻤어요. 그래서 견우는 소를 더 정성껏 보살피고 직녀는 다시 달각달각 배틀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7월 칠성날이 되었어요. 꼬박 1년을 서로 그리워하던 견우와 직녀는 한달음에 은하수 강까지 달려왔어요. 오늘 드디어 견우님을 만나는 날이야. 견우님은 그동안 잘 지내셨을까? 직녀님을 다시 만나다니 꿈만 같아. 어서 가서 품에 꼭 안아줘야지. 하지만 두 사람의 간절한 바람을 은하수 강이 가로막았어요. 하필 7월 칠성날에 은하수 강이 크게 불어나 도저히 건널 수 없게 되었지요. 넓고 깊은 은하수 강을 사이에 두고서는 얼굴도 볼 수 없고 다정한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어요. 아, 이럴 수가.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 강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찌나 서글프게 울었는지 땅 위로 큰 비가 내려 홍수까지 났어요. 1년이 지나고 다음 7월 칠성날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견우님! 직녀님! 두 사람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1년 전보다 더 크게 울었어요. 이날에도 땅 위에는 큰 비가 내려 홍수가 났어요. 나무에 달린 열매와 꽃들이 모조리 떨어지고 땅 위 짐승들의 보금자리도 홍수에 다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땅 위에 사는 짐승들이 모여 서둘러 의논을 했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 7월 칠성날마다 웬 비가 이렇게 내리는 건지 원. 하늘나라 견우님과 직녀님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만나지 못해 서글피 우는 거래요. 은하수 강물이 불어나 배도 못 띄울 정도래요. 하늘을 가장 높게 나는 새가 어디선가 들은 사연을 땅 위 짐승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우리가 도울 수는 없을까? 우리 중 날개가 튼튼하고 높이 날 수 있는 새들이 은하수까지 올라가 다리가 되어주면 어떨까? 견우와 직녀가 다리를 건너가 만나게 되면 울지 않을 테지?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런 일이라면 우리에게 맡겨. 까마귀와 까치가 나서며 말했어요. 이듬해 7월 칠성날이 되자 땅 위의 모든 까마귀와 까치들이 높이 올랐어요. 까마귀와 까치들은 힘차게 날갯짓을 하여 은하수에 모였어요. 견우와 직녀는 이날도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울고 있었어요. 견우님, 우리가 다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 우리를 밟고 직녀님께 가세요. 직녀님, 우리가 다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 우리를 밟고 견우님께 가세요. 까마귀와 까치들은 머리와 몸을 단단히 맞대어 은하수 위에 긴 다리를 만들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올해도 서로를 못 만나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땅 위 짐승들의 도움으로 은하수 위로 긴 다리가 만들어지자 몹시 기뻤어요. 고맙다, 까치야. 고맙구나, 까마귀야. 견우와 직녀는 까마귀와 까치가 만들어준 다리를 건너 은하수 한가운데서 드디어 만날 수가 있었어요. 견우님, 그동안 정말로 보고 싶었어요. 직녀님,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 다리 위에서 두 손을 맞잡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말이에요. 어느새 날이 저물어 가고 다시 헤어질 걸 생각하니 견우와 직녀는 눈물이 났어요. 그러자 까마귀와 까치들이 말했어요. 견우님, 직녀님, 제발 울지 마세요. 두 분이 슬퍼하시면 땅 위 세상에는 큰 홍수가 난답니다. 다음 7월 칠성날에도 저희가 올라와 다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게 견우와 직녀는 7월 칠성날이면 매번 까마귀와 까치가 만들어준 다리를 건너 서로를 만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물론 땅 위에 큰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7월 칠성날 다음 날에 꼭 이슬비가 보슬보슬 내렸어요. 바로 견우와 직녀가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7월 칠성날 은하수에 드리워진 이 다리를 오작교라 해요. 까마귀 오, 까치 작, 다리 교자를 써서 오작교지요. 참말이냐고요? 7월 칠성날만 지나면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털이 빠져서 하얗게 되는 게 그 증거랍니다. 견우와 직녀가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머리털이 송송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믿기 힘들다면 맑은 날 가을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하얀 물줄기 같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반짝이는 견우별, 알타이어별과 직녀별, 베가별이 보일 거예요. 견우별이 반짝 빛을 내면 직녀별이 대답하듯 반짝 빛을 내요. 실제로 견우별과 직녀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정반대 위치에 떨어져 있다가 음력 7월 7일경에 하나로 합쳐진다고 해요.